질문 중에 아까 쉬는 시간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이거 언제 쓰는 것이냐? 차이라고 할까요? 차이? 예. 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미지급금 한번 회계 처리했죠. 9월 며칠 날 이제 그 뭐 아까 며칠 날이었나요? 이제 9월 21일 날이 말하자면은 9월 21일 날이 이번 달 강남 빌딩에다가 이번 달 우리 회사에 임차료 우리가 거기는 이제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는데 임차료를 9월 21일 날 지급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임차료가 100만 원인데 통장 잔고가 70만 원밖에 없으니까 70만 원만 결제하고 3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만 원을 미지급금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는 어떤 부채냐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확정된 채무, 응? 채무가 부채죠? 확정된 채무입니다. 오늘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못한 거예요. 확정된 채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자, 임차료가 비용이란 말이에요. 임차료가 비용인데 9월달 임차료 9월 21일 날 지급하는 날인데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미지급금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미지급 비용은 뭐냐면 그 결산 때 발생주의 회계로 비용을 발생시킬 때 채무, 부채입니다. 좀 시원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이게 뭔 말이야? 네. 하여튼 미지급금은 확정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앞에 식당에 가서 회식을 했는데 원래 밥 먹으면 밥값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식당 주인한테 다음 주에 주겠습니다 하고 오늘 밥을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오늘 밥을 먹었으니까 미지급금 처리해야 돼요. 복리후생비. 예, 그게 미지급금입니다. 그런데 이 미지급 비용은 뭐냐? 비용을 미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비용이 미지급이 확정된 건 아니고 자, 결산 때 발생주의 회계로 비용을 발생시킬 때의 채무인데 그러면 저게 뭐 자동차세를 1년 단위로 내잖아요. 근데 이제 분기로 하니까 그 분기 나올 때 그 자동차세가 절반은 날짜가 지나니까 1년치를 내는데 7월 1일 날 이제 그 분기 마감하고 이러면 얼마가 온다고 그런 거 그냥 시점을 12월 말일 기준점으로 전년도냐 올해냐 그걸 따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좀 설명이 안 돼요. 이제 이건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지금 좀 더 멋있게 설명을 못했는데 자 문제를 하나 만들어. 자 미지급 비용은 이거. 강남 빌딩 영업소 사무실 임차 계약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고 월 임차료는 6개월씩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월 임차료는 100만 원이다. 결산일을 맞이하여 임차료, 여기 강남빌딩 임차료에 대한 분계, 결산 분계를 하시오. 결산, 수정 분계라고 그러죠. 이럴 때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돼요. 자요, 강남빌딩하고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사무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6개월씩 후불로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내년 3월에 첫 임차료가 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6개월치를 600만 원을 3월 말일 날 지급하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또 6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임차료를, 강남빌딩 영업소에 대한 임차료를 우리가 한 번도 결산일까지 12월 31일까지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 안 했으니까 우리 돈 나가지 않아서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현금주의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발생주의가 더 유용한 회계 처리 방식이다 해서 발생주의 회계로 결산 때 재무제표를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일 전에는 그냥 회계 처리 안 해요. 안 했다가 결산일을 맞이해서 기간이 경과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는 없나? 또 이자는 없나? 이런 것을 찾아 골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결산 분계사항을 정리한다. 찾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의 건이에요. 이때는 그러면 임차료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12월 30일 날 차변에 미지급금 3개월치니까 300만 원, 대변에 차변이 이제 임차료죠. 임차료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되느냐? 미지급금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미지급금이. 그러니까 임차료는 이제 비용을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는 거니까 기간이 지났으니까 비용 발생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300만 원이 비용으로 추가되는 게 그게 유용한 회계 처리다 이거예요. 이미 3개월 이제 사무실 썼으니까 이건 비용 안 줬지만 지급을 한 걸로 처리해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근데 대변에 이거 실제로 지급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로 인식하는데 아까처럼 9월달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 못 지급했으면 이 미지급금이 맞아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지급하기로 된 게 아니고 6개월씩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 3월 말에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지급금이 아니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비용을 발생시킬 때 부채로 인식하는 개정과목. 그러니까 제가 결산 때
발생주의 회계로 비용을 발생시킬 때 그러면 뭐 채무를 써야 되는데 비용을 발생시켰는데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채무가 미지급금이 아니라 그때 미지급 비용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만 준비한다면은 미지급 비용 이거는 결산 분계 때만 사용한다 이렇게만 알아줘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 뭐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이 헷갈린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이 쓰시면 미지급 비용은 결산 분계에만 나오는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결산 때 결산 문제로만 미지급 비용이 나온다. 근데 이제 좀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지급금 하면은 이제 확정된 채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미지급 비용은 발생주의 회계로 비용을 발생시킬 때의 채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결산 분계의 이 사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달랑 이렇게만 말하면 요걸 딱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발생주의라는 건 항상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 수익도 마찬가지죠. 기간이 지났으면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일 날 만약에 정기예금에 2억 원을 예치를 했다. 그런데 만기는 내년 9월 30일이다. 만기 때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비용과 마찬가지로 이 원리대로 3개월치 이자 수익을 결산 때는 인식을 시켜줘야 돼. 네. 그러면 이제 대변에 이자 수익이 가고 그러면 차변에 뭐가 오느냐?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죠. 그래서 미수금이냐? 미수금 아니다. 은행이 우리한테 미수금 있을 리가 없어요. 미수금이 아니라 그것도 미수수익. 그래서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그런 차이가 있듯이 여기서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미수금 처리하지 않습니다. 미수수익 이렇게 처리하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이 개념 과목은 결산 때만 사용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초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구분이 딱 갑니다. 오락가락하지가 않아요. 미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처분하고 우리 중고 자동차가 하나 있었는데 중고 자동차를 200만 원에 중고 매매상에 처분했는데 중고 매매상에서 다음 달에 팔아서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는 가져갔는데 그게 미수금이에요. 200만 원에 팔아줄게요 하면서 다음 달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미수금. 확정된 채권이죠. 그는. 우리 물건 가져갔고 돈은 안 받았고 미수금입니다. 근데 이제 은행에다 돈 맡겨놨는데 만기 때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미수금 하지 않죠. 왜냐하면 받기로 한 게 만기니까. 만기 때 받기로. 만기 때 은행에서 뭔 사고를 쳐가지고 못 받게 됐다. 그건 미수금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확정된 미수금이 되겠죠. 그런데 결산 때는 미수수익 이렇게 처리한다. 자, 그래서 그거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9월 22일 거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에어컨을 수리하고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자, 이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여러분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이론 공부하실 때 유형자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에어컨이 비품이지 않습니까? 비품이 유형자산이거든요. 에어컨을 고치는데 에어컨을 거의 뭐 안에 부속을 완전히 거의 다 새로 고쳐버렸어요. 예. 에어컨이 100만 원짜리인데 한 80만 원을 들여서 에어컨을 고쳤네. 그럼 완전히 새 에어컨이나 마찬가지죠. 에어컨이 만약에 수명이 5년이라면 앞으로도 5년을 새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죠. 왜냐? 비품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어컨 9만 원에 수리했다는 것은 뭐가 휴즈가 나가서 뭐 휴즈를 바꿨다든가, 예, 살짝 뭐를 하나 고친 거예요. 이런 것은 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고친 겁니다. 이런 유지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비용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비용 처리하라 이 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짜리 에어컨을 80만 원을 들여서 고쳤다. 그거는 아예 새 에어컨을 만든 셈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자본적 지출. 최소한 그 에어컨 지금 팔아도 80만 원 받을 거 아니에요. 80만 원 들여서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가치를 증가시키고 또는 내용 연수, 사용 기간을 늘려주는 거니까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공부했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러면 개정 과목이 비품이 됩니다. 비품. 에어컨이 비품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수선비, 그렇죠. 수선비로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요렇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 후의 지출에 대해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잘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이걸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구분을 못하고 자본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비용 처리하면은요,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익이 줄어들어요. 자산 잡아가지고 감가상각비로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단기에 이익은 줄어들어 버려요. 네. 또 반대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것을 전부 자산 잡아놨어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익이 뻥튀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부 자산 잡았기 때문에 거기 감가상각에 의해서만 비용 처리가 되죠.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내용 연수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단기에 이익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출금전표로 차변에 수선비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자, 9월 22일 날짜 바꾸시고 출금전표 수선비 820번이네요.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9만원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엔터로 가면 위에 텍스트가 복사되니까요. 방향키로 가야 됩니다. 그랬죠? 다음에 이제 23일 거 볼까요?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화재 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 화재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출금전표 쓰면 되겠죠. 그런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랬습니다. 자,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개정 과목을 뭐로 하면 돼요? 네, 보험료. 네, 보험료. 그러면 9월 달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건물을.
보험료를 자산 처리하라. 이게 지금 비용이면 보험료거든요. 창고니까 건물도 건물로 잡는다? 아니고, 예, 알아두세요. 선급비용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보험료가요, 이게 지금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화재보험료 1년치. 그러면 선급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즉 선급비용이 이게 자산이에요. 선급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결산 때 기간 경과분을 비용 처리하는 회계처리 방식이 있고, 반대로 전부 비용 처리했다가 결산 때 미경과분만 선급비용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결산 수정 분계 때 여러분 보험료 가지고 문제를 잘 내요. 그때 꼭 선급비용이 나와요. 예, 보험료는 전부 선불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1월 1일 날 가입하면은 선급비용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1년이면 딱 12월 31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7월 1일 날 가입을 했다. 보험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1년간 가입하니까 내년 6월 30일이 만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은 단기의 보험료이고 6개월은 내년도 차기의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단기의 보험료로는 만약에 120만 원이라고 그러면 60만 원만 처리해야 되고 차기 거는 내년의 보험료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0만 원만 차변의 비용 그리고 대변의 뭐 현금 이렇게 하면 회계 처리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현금 120만 원 다 나갔으니까 120만 원 다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랬다가 지금 여기 9월 23일 날 비용으로 다 처리했죠. 근데 이 기간이 자 9월 23일 9월 1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월 단위로 계산하기 쉽게 보험 기간이 내년 8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 9월 1일 날은 보험료 120만 원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건 결산 때 이걸 이제 12월 31일 날 어떻게 수정 분계를 또 해주냐면은 8개월치가 8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은 차변에 선급 비용 처리해요. 자산 잡아요. 예. 그리고 대변에다가 보험료 취소시켜줘요. 8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게 되면은 자 9월 1일 날 120만 원 다 비용 처리했죠. 여기서 결산 때 12월 30일 날 대변의 보험료를 기록하니까 80만 원이 취소되죠. 그러면 당기의 손익계산서에는 120만 원 빼기 80만 원 4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당기의 손익이 정확히 계산되고 요 80만 원은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겁니다. 선급비용.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용의 이연 개정 과목이라고 그러죠. 비용의 이연. 자, 이 비용 80만 원을 내년으로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산으로 잡아야 가지고 가죠. 내년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이 선급비용을 내년 회계 처리할 때 대변으로 선급비용 보내고 차변에 보험료 이걸 뒤집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차기에 내년에 이걸 차대변을 뒤집어주면 내년도 보험료가 돼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뒤집어주는 문제는 TAT 2급에서 나오고 FAT 1급은 결산 수정 분계까지만 나옵니다. 결산 수정 분계까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TAT 2급의 문제를 보다 보면은 회사가 가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어요. 이번에 만기가 돼가지고 이자를 30만 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단기의 이자 수익은 3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된다. 이런 분계를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전기 결산 때 이미 전기의 수익으로 인식한 부분이 있어요. 선수 수익.
그걸 뒤집는 분계를 해줘야 돼요. 이때 전기의 수익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단기의 수익은 만약에 전기의 수익을 20만 원 잡았으면 단기의 수익은 10만 원만 잡아야 돼요. 예금이 만기됐을 때. 예금이 만기됐을 때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는 그때 가서 하고 일단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요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보험료를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간단해요.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그냥 보험료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보험료를 자산 처리하라. 그때는 선급 비용으로 하시면 된다. 우선 그것만 알고 하세요. 자, 그래서 9월 23일 날 출금 전표 9월 23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 보험료 82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20만 원. 그러면 밑에 분계가 차변의 보험료 120만 원, 대변의 현금 12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결산 때 요 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보험료 빼주고 차변의 선급 비용 잡는 수정 분계가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일 영업용 승용차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 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승용차 엔진 오일 보충 비용 처리해야죠. 예, 차량 유지비입니다. 출금 전표로 작성하시면 돼요. 9월 24일로 날짜 바꾸시고 1번 출금한 다음에 차량 유지비 코드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800번대 잘 찾으세요. 822번 차량 유지비. 예, 방향키로 가셔가지고 4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차량 유지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일 거 보겠습니다. 경기 상사의 판매 상품 샘플을 발송하면서 상품 샘플 견본품 보낸 거예요. 퀵 서비스겠죠. 예, 퀵 서비스로 비용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출금 전표로 쓰면 되는데요. 자, 뭘 우리가 아까 등기우편은 서류 보내는 거잖아요. 서류. 그거는 통신비예요. 그건 통신비. 자, 지금 이거는 상품을 보낸 겁니다. 상품. 다만 이제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샘플을 보낸 거예요. 자, 무슨 비용이 있을까요? 판매 관리비 중에. 예, 운반비 처리해 주면 됩니다. 운반비. 자, 운반비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개정 과목에 견본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으면 견본비 개정 과목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왜냐면 샘플이 이렇게 소량 이런 게 아니고, 소량으로 주는 샘플이 아니고 정품하고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샘플을 주는 그런 회사는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예,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용기는 정품이고 이제 샘플 용기는 이렇게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한다. 이런 거는 이제 견본비 이렇게 처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샘플 비용이 많이 나가는 회사는 견본비 개정 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견본비가 없다. 그러면 운반비 처리하면 됩니다. 그냥. 자, 우리 회사 견본비가 있으면 이거 견본비 처리하면 돼요. 자,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견본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날짜가 9월 25일입니다. 25일 1번 출금하시고 견본에 있네요. 842. 네. 샘플을 발송했다 하면은 견본비 찾아보셔가지고 있으면 견본비라는 800번대 견본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이제 견본비 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운반비. 예. 원래 운반비는 상품 판매하면서 그 운송비가 운반비입니다. 다음에 26일 거 보겠습니다. 신입사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30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출금으로 하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개념 과목. 교육훈련비. 그렇죠. 훈련으로 검색해도 되고 교육으로 검색을 해도 됩니다. 교육훈련비. 자, 26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 800번 때 써야 돼요. 825번 교육훈련비 30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거 27일 거 볼까요? 본사 사무실 신문 구독료 15,000원을 한국일보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출금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신문 구독료 도서인쇄비 맞습니다. 신문 구독료 도서인쇄비 자 9월 27일로 바꿔주시고 출금 도서인쇄비 826번입니다. 15,000원 이렇게 도서인쇄비로 처리하시면 된다. 자, 도서인쇄비에 대해서 좀 보충을 좀 해드릴게요. 이 도서인쇄비가 제법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요. 자, 보통 도서인쇄비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신문 구독료, 신문 잡지 구독료, 도서 구입비, 그 다음에 신입사원의 명함을 인쇄했다 해가지고 명함 인쇄비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보통 이렇게 신문 구독, 잡지 구독, 그 다음에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무슨 도서를 구입했다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신입사원 명함을 인쇄했다 이런 종류의 비용이 나오면요 도서 인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카탈로그 같은 거는 도서 인쇄비 들어간다? 카탈로그가 홍보를 위해서 홍보 목적이면 광고 선전비예요. 홍보물 제작. 예. 홍보물 제작의 성격이 깊으면 이제 광고 선전비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업무에 활용하는 쪽이다 그러면은 도서 인쇄비로 하시면 됩니다.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카탈로그를 제작했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 쪽으로 회사를 안내하기 위한 카탈로그 이것도 광고 선전비. 네, 도서 인쇄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를 서류를 인쇄하거나 이런 것들은 도서 인쇄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28일 거를 그러면 제가 이거 입력했나요? 우리가 9월 27일 거를 9월 20 입력했네요. 도서 인쇄비. 자, 다음 것을 볼까요? 사무실에 사용할 사무용 소모품 10만 원을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출금 전표로 하면 되겠고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여기서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할 때 사무용 소모품이니까 그냥 소모품비 이걸 떠올릴 수도 있고 사무용품비 이걸 떠올릴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라 하면 둘 중에 어떤 걸로 해도 다 맞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뭐로 해야 돼요?
예, 자산으로 하시오 그러면 소모품 이걸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출금전표로 먼저 사무용품비 혹시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28일로 하시고 1번 출금한 다음에 사무 있네요. 사무용품비. 예, 사무용품비로 해도 맞아요. 829번. 예, 이렇게 해도 맞고 소모품비 해도 맞습니다. 10만원. 소모품비도 개정과목, 사무용품비보다는 소모품비는 기본적인 개정과목이에요. 예, 많이 쓰고, 예, 사무용품비는 회사에 따라서는 안 만들어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29일 날 거 당사의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 기장 수수료 5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대변이 보통예금이 가겠죠. 이제 차변에 비용이 와야 되는데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예, 수수료 비용 맞습니다. 수수료 비용. 자, 9월 29일 날 날짜 바꾸시고요. 장부기장 수수료,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를 골라야 돼요. 831 831번 수수료 비용입니다. 금액은 50만 원이죠. 자, 4번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서울은행이 되겠습니다. 서울은행 보통 50만 원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9월 30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 신상품의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광고를 위한 현수막이다. 광고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15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출금으로 하면 되시고 차변에 무슨 개념 과목이 적합할까요? 예, 광고 선전비가 가장 적합합니다. 네. 9월 30일로 1번 출금. 코드는 광고 선전비 900번대, 800번대 833 쭉 가셔가지고 15만원. 네. 자, 우리가 복리후생비, 급여 801번부터 해가지고, 지금 방금 833 광고 선전비까지, 여기에 지금 모든 계정, 비용,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 판매관리비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서 안 나온 게 좀 뭐가 있을까? 대부분 나왔나요? 대체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엔 기타 거래가 되겠는데요. 네. 기타 거래 2개만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기타 거래는 판매 관리비보단 분계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판매 관리비는 비용 발생이니까 그 비용 개정 과목은 무조건 차변에 다 기록하잖아요. 예. 비용은 차변에. 비용이 대변에 갈 때는 결산 때 대변에 갈 수가 있어요. 비용 취소시킬 때. 우리가 그 발생주의에 맞춰서 하느라고. 예, 그러니까 기중에는 무슨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 차변에 옵니다. 회계 기간 중에는 결산 분계 빼고는 비용은 언제나 차변에 와요. 자, 그러면 기타 거래라는 건 뭐냐면 판매 관리비 이런 거래 말고 그냥 다른 나머지의 거래를 여기서 기타 거래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단기 매매증권 이런 투자 관련 거래라든가 또 유형자산 처분 관련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한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10월 1일 거하고 10월 2일 것만 먼저 해볼까요? 자, 10월 1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인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8,000원을 포함해서 600만 8천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군요. 자, 여러분 그 당좌자산을 공부할 때 그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 증권을 구입하면 그것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분류하려면 목적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보고 우리가 시장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상장회사, 상장된 주식이다 이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주식이 상장기업이죠. 예. 비상장 주식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에 거래를 해야 돼요. 개인 간에. 예. 개인 간에 친구한테 내가 이 상장되지 않은 땡땡 회사 아니면 우리 회사 주식이 있는데 너 좀 이렇게 살래? 예. 그 회사 주식이 얼마가 적정한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혼자 판단해서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장된 주식은 어때요? 주식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다 평가해 가지고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하면은요, 단기 매매 증권 FAT 1급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구입하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개정과목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이게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은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액면 금액 이런 거는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액면 금액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액면 금액을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때는 액면 금액은 다 무시해버리면 돼요. 근데 왜 시험에서 이렇게 알려줬을까? 네, 괜히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예, 예, 헷갈리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문제 푸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숫자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계에서 이런 그 회계 처리 문제가 나올 때 거기 있는 게 대부분 다 회계 처리하는데 다 관련이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전혀 관련되지 않는 값도 이렇게 넣어주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돼.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단기는 어느 기간을 단기라고 하는지는 아시나요? 예, 1년. 예, 1년 내에 처분할 의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1년. 자, 그러면은 이제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6,000원씩 1000주니까 600만 원으로 기록해야 될지 수수료 8,000원 포함해서 단기 매매 증권을 600만 8,000원으로 기록해야 될지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단기 매매 증권 600만 원으로 기록해야 될까요? 600만 8,000원으로 해야 될까요? 6 맞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요, 취득시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이걸 꼭 알아두세요. 예. 단기 매매증권 취득시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나머지 다른 자산은 다 취득원가로 포함합니다.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거 말고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이게 매도가능증권으로 만약에 분류한다,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 목적을 가지고 이 주식을 샀다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되거든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면 차변에 매도가능증권을 600만 8천 원으로 기록하는 게 맞아요.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비용으로 기록한다. 요거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만 그래요. 단기 매매증권만. 다른 거는 그러지 않아요. 다른 거는 취득할 때, 자산을 취득할 때 비용이 발생했다? 취득원가에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취득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했다. 그거 취득원가로 보죠? 예. 매도가능증권 마찬가지예요. 장기간의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어요. 근데 수수료가 8,000원 들어갔어요. 그 산 매입 가격에다 수수료까지도 취득원가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분개 쓸 수 있겠네요. 먼저 대변의 보통예금을 먼저 기록하겠습니다. 금액이 제일 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대변의 보통예금 날짜가 며칠인가요? 예, 10월 달로 이제 월 바꾸세요. 10월 1일, 구분은 4번,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이 103번이죠. 은행은 서울은행. 서울은행 보통. 금액은 6008 플러스 8,000원. 차변이 단기매매증권 107번 600만원 하고, 또 차변이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매입 관련 비용을 수수료 비용. 그래서 800, 예, 요거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하면 안 됩니다. 800번대는 우리가 판매 관리비죠. 판매 및 관리 활동과 관련돼야 되는데, 이거는 투자 활동입니다. 이것은 영업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중에서도 945 요거 중요합니다. 800번대로 하면 이건 틀려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수수료 비용 가로 열고 9xx, 요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려야 되는데, 그건 영업의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9xx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판매 관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장황하게 설명이 꼭 필요하고요. 이 FAT 1급은 단기매매증권을 가지고 문제를 참 많이 내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꼭 잘 알아두시고, 쉬었다가 2일 날부터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